네, 정치권 소식 목요일 김대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평론가 김대현입니다. 요즘 그 주식시장의 널뛰기가 굉장히 심각한, 아주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이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기를 바라는 목요일입니다. 김대현 평론가의 주머니 사정은 요즘에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저는 다행히 3전 믹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럼 3전 믹스조차도 굉장히 큰 널뛰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식시장의 어떤 특정 종목의 안전한 주도주에 이 올인하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지난 8, 9일 실시된 여론조사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50% 후반대였다가 이제 초반대로 대략 한 9%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원인은 네네. 어디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 직접적인 단초는 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그 후폭풍, 그 부정적 효과, 파생 효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지난 8, 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잘한다가 50% 정도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기존에 60%를 상회하던 것과는 조금 더 격차가 좀 벌어진 상황이고 하락세가 보이는 추세입니다. 지방선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숫자로 보면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 특히 서울시장, 경남지사,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경기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구갑에서 네. 민주당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기고도 이겼다라고 어떤 자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 한 발 더 나아가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다소 오만하게 느껴진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국민적 견제 심리가 드러난 선거였다. 이게 사실은 이번 선거의 총평이라 해도 다름이 아닌데,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동안에 이 지방선거라는 것은 어떤 도화선이 된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현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 점수가 상당 부분 좀 지난 1년 동안 쌓여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하자면, 이를테면 현 정권이 다소 오만하거나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걸 어떻게 견제하지? 이런 것들이 좀 쌓여왔고, 네.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보자면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향후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니까 중지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다소 이런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이슈에 왜 정권은 집착을 하지? 이 정권 초기만 해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문제, 국민의 먹거리, 국민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까에 대통령과 집권당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좀 변질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견제 심리가 작용했고 그게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보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과 시각에 대한 어떤 변명일 수도 있는데 어제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도 그 관련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 대한민국 정치의 아픈 과거들 구속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던 전직 대통령들이 많은데 본인도 임기 이후에 희생양 혹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그 기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공정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정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한 판단 혹은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건 특정인에 대한 어떤 일부의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일반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죠? 그걸 하는 곳이 법원이죠. 자, 근데 지금 법원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삼권 분립 자체를 불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상 어쨌든 조사 검찰의 수사 과정이든 아니면 그 전후 과정에 있었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도 사실은 법원 재판을 통해서 받는 것이 네. 온당하다. 자,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야,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네. 대통령이니까 저러는 건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관대해지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촉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도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해외에 나가서 곧바로 사과를 했고, 자, 이거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액션이 빠르고 또 적절하다. 네. 다만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국정 운영 전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를테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 시장 경제가 체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국민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되는 거. 그래야지만 지금 대통령의 예. 사과가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한국 벨기에 정상회담이 열렸으니까 여기서 또 뭐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치 네네. 현안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선거는 패배하고 당 대표는 물러날 기색이 없고, 예. 원내대표는 네. 일찌감치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정점식 의원 당권파가 됐습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네. 국민의힘이 그 일전에 선거를 치르기 직전에 상당히 지지율이 좀 안 좋았지 네. 않습니까? 그럴 때 들었던 얘기가 국민의 짐이다라는 비난을 들었었는데, 예. 자, 선거가 끝나고 사실 이 선거는 패배한 선거죠. 누가 봐도. 하지만 국민의힘이 변화보다는 어떤 안정을 택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 이번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정점식 의원이 당선된 것은 어찌 보면 영남의 힘이라고 하는 영남 기득권이 다시 공고히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비난을 좀 받는 대목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정정식 의원과 경쟁을 했던 두 명의 후보, 이를테면 김도읍 의원 등 같은 이런 인물들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혹은 개혁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인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정부 때 이를테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패배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 장동혁 체제에 대한 교체나 아니면 네. 더 나아가면 사퇴 등으로 사실은 이어져야지만 당이 개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고 현 체제를 지지할 인물이 원내대표가 된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영남 기득권 체제가 변화보다는 수성과 안정을 택했다. 자, 그 결과는 말이죠. 뻔히 보입니다.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현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체제의 연장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정당. 지금 현재는 반짝 지지율이 상승할지 모르지만, 네. 이 지속 여부는 사실 좀 불투명해졌거나 조금 더 어두워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 시끄러운 것은 이제 민주당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사과를 할 정도였고,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로 정청래 대표는 참 이 상황이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자,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이번 선거 열심히 좀 준비했고 또 치르는 과정에도 분투를 한 것 맞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고 경남지사 선거에서 패했고
모두가 다 압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선거가 오히려 이게 지금 승리한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듣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특히나 경기 평택을이나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선거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패배는 곧 정청래의 패배인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고, 네. 당대표가 이대로 지금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민주당이 이겼어야 할 선거조차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반성,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행동과 어떤 현 상황에 대한 변화로 그 이후의 액션이 보여져야지만, 반성하고 있고 개혁하려고 하고 어떤 혁신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안타깝지만 말로는 반성한다, 말로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변화한 모습이나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대표 제도전에 대한 욕망, 더 나아가면 차기 대권에 대한 욕심에 정청래 대표가 현재 이 국민적인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이런 모습이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항상 하는 얘기죠. 정치인들은 권력을 쫓을 수밖에 없고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보기에 뻔히 보이는 뭐 어느 당 대표 할 거 없이 아니면은 뭐 어느 후보 할 거 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은 이런 질타와 어떤 문매를 맞게 된다. 본보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방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